예. 자, 예,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 기본 틀은 말씀드렸고,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붙이시면 됩니다. 백쪽이요. 그러니까 백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백쪽 아래 양괄호 5번,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단지를 정하는 거죠. 방과 1번 지정,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도시지역, 표시요. 도시지역에서 그러니까 복합적인 토지 이용, 표시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표시요. 도심, 그러니까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다 똑같은 얘기들이고요. 동그라미 2번 철도 역사, 표시요. 철도 역사, 그러니까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표시요.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동그라미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표시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동그라미 4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불량군 주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표시요.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표시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동그라미 5번은 다른 법이니까 빼고요. 여기까지 놓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게, 그러니까 다음 쪽 101쪽을 보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3, 그러니까 4, 5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에 그러니까 주거지역, 공업지역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표시가 그러니까 그냥 3번 위에다가 동그라미 2, 동그라미 1을 쓰시고 이렇게 세 개를 묶으시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쪽 101쪽 위에다 이렇게 노란색을 쓰시자고요. 그게 편하시니까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도심, 동그라미 2번이 지역의 거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지역에 가깝냐면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가까운 거죠. 상업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그라미 1, 2, 3, 4 다 합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꽉 차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도심을 어떻게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뭐 그 세 번째 있는 뭐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서울에 뭐 전철역이요, 전철선들이요, 뭐 그러니까 뭐 전철역이 있으면 거기를 뭐라고 하고요, 역세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장사가 잘 될 거고 상가도 비싸게 나오고 그럴 거잖아요. 그다음에 노선이 2개가 겹치면 뭐고요, 더블 역세권.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또 하나 또 3가지가 겹치면 뭐예요, 3풀 역세권. 그다음에 4개가 겹치면 4풀 역세권. 아무튼 뭐 5풀 역세권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 3풀 역세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지라고요. 다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제도만 만들어져 있고 한 건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시작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뜻은 이제 그러니까 그리는 그림은 뭐 이런 거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용산 개발 한다고 했었잖아요. 용산 개발을 제대로 됐다면 건설회사 떨어지는 이익이 80조였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인데요. 그러니까 그 건설을 해서 80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엄청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고요, 당군 일의 최대 개발이라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용산 개발이 됐나요? 그러니까 용산 개발 좌초됐죠. 그러니까 무너졌다고요. 그러면 무너졌으면 그러면 이제 포기해요? 아니면 더 욕심을 부려요? 더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크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것보다 더 크게 하려면 이제 무슨 개발로 가야 돼요? 인류일의 최대 개발로 가야죠. 그러면 인류일의 최대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두바이에 올라서봤자 뭐 150층 어찌고 저찌고 그런 수준이잖아요. 잠실에 있는 건 120층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명동 남대문을 싹 털고 그러니까 거기에 200층짜리 세 동을 올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명동 남대문에 이러저러한 가게들 많잖아요. 뭐 중국 사람도 와서 화장품도 많이 사가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어지간한 가게 다 들어가겠죠. 서울에 그러니까 잠실 롯데2 123층 있잖아요. 가서 보면은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해요. 그리고 끝은 너무 뾰족해 갖고 거기 뭐 뛰어다닐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아무튼 뭐 100층 정도의 규모이고 뾰족은 그냥 뾰족해서 별 의미도 없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탑만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거기가 다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거기 안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낮 1시에는 10만이 될 거랍니다. 어지간한 시가 5만이거든요. 그러면 시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0층 세 동이면 시가 뭐 6개도 뭐 10개가 들어가는 거죠. 어지간한 시 10개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죠. 차는 어떻게 할 거고요. 여기에 지하 주차장을 한 10층 파면은 서울 교통난도 해소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멋지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일의 최대 개발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 상업지역이니까 여기에 연탄공장 못 짓는다, 아파트 못 짓는다, 그런 규제를 싹 깡그리 무시하겠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용산에 한이 맺혔냐고요. 80조가 날아간 거잖아요. 지네들로서는요. 그래서 앞쪽 100쪽 동그라미 2번 제일 100쪽 제일 아랫줄 동그라미 2번 뭐부터 써놨어요? 철도 역사. 거기도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그런 포부는 갖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왠가 것들 다 집어넣자고요. 뭐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필요하면 왠가 것들을 다 집어넣자는 거죠. 그것이 100쪽의 본문에 있었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보자고요. 200층 건물이 섰습니다. 뭐 할 거고요. 50층까지는 뭐 이러저러한 가게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100층까지는 이러저러한 업무시설 들어갈 거고요. 101층부터 180층까지는 아파트가 들어갈 거고요. 위에 20층은 호텔로 쓰고요. 뭐 물론 이제 제일 꼭대기층은 1시간에 한 바퀴 도는 그 레스토랑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뭐 집어넣고 하겠죠. 뭐 그럴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아무튼 이러저러한 규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 만들어내겠다,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이 제도입니다. 자, 이상 있고요. 방과후 2번 아까 보셨죠. 7번 보자고요. 그러면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건데, 이 도면에서 뭐가 들어갈 거냐고요. 건물이 저렇게 큰 게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수도 파이프, 지금 명동에 있는 수도 파이프로 200층 건물 3동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거기 지금 있는 도로만 갖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거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얘기가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으라고요. 건축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이 규정은 많이 좀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은 공법의 개인에 대한 규제 중에서 중요한 한 틀을 차지하는 거라고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도면대로 건축해라. 그렇게 짓는 거니까 더 크게 짓게 해준다라고 할 때에는, 더 건물이 크게 들어가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기반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고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도면대로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뭐에 대한 사항이 빠지면 안 돼요. 건축에 대한 사항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그럴 때는 기건은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에 반과로 3번 이하 기타 사항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뭐 큰 초점들 아닙니다. 뭐 하나 더 추가하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똑같은 얘기를 중원, 부원 계속 쓰고 있어요. 102쪽에 102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덩어리 반과로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있죠. 보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표시요. 구역. 단지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죄송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표시요. 에서의 행위 제한 표시요.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102쪽에 반과로 9번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표시요. 계획으로 정한다. 단지에 번역하면 이거죠. 말은 많지만 단지에서의 행위 제한은 도면으로 정한다. 그냥 그 얘기라고요.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거기다 쓰시죠. 방과로 9번에 본문 첫째 줄 입지규제 최소구역, 구역에다가 두 글자 뭐요? 단지 쓰시고요. 단지에서의 행위 제한은 어찌고 저찌고 하는 제한을 강화 또는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계획에다가 두 글자 뭐요? 도면으로 정한다. 단지에서의 행위 제한은 도면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나머지는 큰 초점들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5절에 103쪽에 제5절에 네모 1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 나올 가능성 없고요. 다음 쪽 다 포함되는 거죠. 다음 106쪽에 네모 2번 둘 이상 용도지역 등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것들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장 넘어오시고요. 그러니까 109쪽이요. 그러니까 109쪽에 그러니까 4장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게 있죠. 보시면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 근데 지금 여기 문장을 읽다 보면은 단지나 도면이나 그러니까 그것을 막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건 내용으로는 구분되는 건데 문장에서는 그냥 막 섞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 네모 1번이에요. 네모 1번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표시요. 그러니까 도시군 위에 네 글자. 도시군 네 글자 뭐예요? 특광시군 쓰시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즉 특광시군의 일부 표시요. 일부에 대하여 다음에 사선 긋고요. 그 다음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뭐 시험에는 나오지만 그 다음은 틀릴 거 없고요. 그냥 그러니까 토기미양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니까 그냥 토기미양체 5글자만 표시하시면 되고. 대하여 토 표시요. 토지용을 압류하고 기 표시요.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 표시요. 미관을 개선하고 양 표시요. 양화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 표시요.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뭐 내용상 이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지웠습니다만 아까 개인들이 울퉁불퉁 삐쭉 빼쭉 짓는 것보다는 땅을 제대로 잘 쓰게 된다고요. 기능도 여러 가지가 더 들어오게 되고요. 이뻐지고요. 개인들한테 울퉁불퉁 들어오는 것보다는요. 양호한 환경도 생기고 체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첫째 줄에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이 뭐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특광시군에 어디에만 지정한다고요? 일부에만 지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부 위에다가 전부를 쓰시고 X. 그러니까 8번 나왔습니다. 특광시군에 전부에 지정한다. X. 특광시군에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한다. X. 그걸로만 8번이 나온 거라고요. 단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단지를 지정하는데 서울특별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해요? 무슨 단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종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뭐 무슨 주거단지, 상업단지, 그다음에 아니면 상가단지, 아니면 한 예로 뭐까 그 서울의 그 청량리하고 동대문 사이에 제기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제기동에 한약재 시장이 있어요. 그 한약재 시장 거기 보면 허준 할아버지 이러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포함한 그 양령시장 단지, 별별 단지가 있는 겁니다. 특광시군의 일부에 지정하는 거지. 어느 시에 일부에 무슨 목적으로 단지를 지정해서 이쁘게 하자는 거지. 그 시 전체를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8번 나왔고. 뭐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서울에만 360개 단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360개 단지가 있으면 이쁜 도면 하나, 12면 안 부럽다. 그러니까 도면 하나를 내서 그러니까 그것 갖고 360개에 똑같이 적용을 해요. 각각마다 하나씩 나와서 도면이 360개가 있겠어요. 각각마다 하나씩 도면이 나와서 360개의 도면이 있는 거죠. A단지는 이런 모양으로 하자. B단지는 이렇게 하자. C단지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각각 단지를 정하고 각각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내는 겁니다. 뭐 네모 2번 뭐 초점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제2절 지구단위계 구역의 지정은 이제 다른 법들을 보셔야 이해가 편하십니다. 한쪽, 두쪽, 세쪽, 세 장 넘어와서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113쪽이요. 113쪽에 제3절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네모 1번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그러니까 본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표시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표시하시고 계속 쓰고 하시죠. 구역 위에다가 뭐요? 단지 쓰시고요. 단지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표시요. 계획에다가 또 두 글자 뭐 쓰시고요. 도면에는 다음 사항 중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표시요.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아래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4, 5 쭉 해서 가고 있는데 8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번과 몇 번에는 하나 더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3번과 5번에는 동그라미를 하시고 그러니까 문장을 그러니까 법조문을 좀 편히 쓰면 좋은데 이상하게 꼭 써놔요. 물론 법조문을 쭉쭉 늘려 쓸 수는 없어요.
가장 압축적으로 써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알기 편하게 압축적으로 해야죠. 아무튼 결국 위에 다시 보시면 본문요. 그러니까 단지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면에는 다음 사항 중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아래 박스 중에서 뭐와 뭐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3번과 5번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라고요. 먼저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이요. 박스의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구단 유격구역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대체와 규모 넘어다 기억 X, 니은 X 아시고요. 동그라미 5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그러니까 또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동그라미 6번은 지금 표시하지 마시고 지금 동그라미 6번은 건축물의 배치에다가 표시하시고요. 얘는 동그라미 6번은 포함해야 된다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과는 성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 위에 네모 1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네모 1번 그러니까 도면의 내용이라고 써진 곳에다가 그러니까 크게 뭐 쓰시고요. 그러니까 기건 플러스 알파 쓰시고요. 네모 1번 제목에다가 네모 1번 제목보다 한 배 반 더 큰 글자로 기건 플러스 알파요. 도면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 동그라미 5번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칠판이요. 아까 지금 몇 번 반복되는 거죠. 단지를 지정하고 행정청에서 도면을 냅니다. 관청에서 도면을 냈으니까 개인은 그것에 어기면 안 되죠. 또 관청에서 그 단지 전체의 도면을 냈으니까 더 크게 들어가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더 크게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기반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고 도면대로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건축할지 요 앞자리 첫 땅은 백화점이 들어서야지 첫 자리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어라 라고 하는 건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요. 기건은 반드시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에요. 네모 2번은 초점 아니고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116쪽에 네모 3번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 표시요. 완화할 수 있는 법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양과 1번은 넘어가시고 양과로 2번 제목에 있는 도시지역 내 표시요.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에서 어찌고 저찌고 하게 되면 어찌고 저찌고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줍니다. 자 그러고요. 한 장 넘어와서요. 119쪽에 반괄호 10번 그러면 지금 반괄호 9번까지 이렇게 완화받고 이렇게 완화받고 좀 더 짓게 해서 이렇게 완화받은 게 있다고요. 반괄호 10번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범위 그러니까 시행령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 규정에 의해서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주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몇이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몇이요. 용적률의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과할 수 없으니까 160%는 그러니까 건폐율은 160%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건폐율을 150%까지 준다고요? 땅이 있는데 1000짜리 땅인데 거기다 1500짜리 건물을 지어요? 그건 아닌 거고요. 그 둘째 줄에 150%에다가 1.5배 쓰시고요. 건폐율은 1.5배 또 역시 용적률 200% 아래다가 2배 쓰시고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지난번에 보셨듯이 여기에 건물이 어느 정도 덮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게 그게 건폐율이었죠. 건물이 얼마만큼을 덮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게 건폐율인데 세상에 건폐율이 150%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게 60%였으면
반절을 더 얹어서 몇 퍼센트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요. 90%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 용적률은 2배까지 500%였으면, 근데 상업지역이 1500%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2배 3000%까지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배 2배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으짜짜짜 기지개는 뭐 할 수 있어요?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동네 이거 정해주고 이거 도면 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해서 통과가 되면 2곱배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양괄호 3번, 양괄호 3번 제목에 도시지역 외 표시요. 도시지역 외의,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규정의 완화. 반괄호 1번,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역에 적용되는 역시 건폐율의 150% 몇이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몇이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역시 똑같이 한 번 더 쓰시죠. 1.5배, 2배. 원래 적용되는 것에 1.5배, 그러니까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20쪽에 네모 4번. 아까 입지 규제에서는 이제 이 내용은 없었지만 여기 지구 그거는 이제 있어봤자 한 건, 아직 한 건도 없고 해봤자 명동 남대문하고는 더 할 게 없으니까 없지만 이건 워낙 건수가 많다고요.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을 내라. 몇 년 안에 내야 되냐면 3년 안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모 4번에 양괄호 1번이요. 그러니까 본문,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표시요. 구역 지정에 관한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 표시요. 3년 이내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 표시요.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표시요.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표시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셋째 줄여 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 표시요.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다음에 사선 긋고요. 뒷 내용은 볼 필요 없고요. 줄여서 얘기하면 단지를 지정했으면 몇 년 안에 도면을 내라고요? 3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년 안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년이라는 게 만약에 2017년 1월 21일에 단지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3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되는 거죠. 도면을 내야 되는데 3년이니까 2020년 3년 꽉 차는 날은 1월 20일이에요. 21일부터 그러니까 21일 세 포함해서 3일은 며칠까지예요? 21, 22, 23이죠. 그러다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3년이 가득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년 2020년 1월 20일 밤 8시, 밤 11시까지 나와도 되는 겁니다. 안 나오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그러니까 1월 21일 0시부로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꽉 채우니까요.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3년 안에 나와야 된다. 이 다음 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공법에서 여러 번 나와요.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단지를 정했으면 3년 안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출판요. 이 제도의 핵심은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건물에 대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건축행위를 맡기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관청에서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이게 이 제도의 가장 핵심인 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장 앞에 써서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게 할까요? 제일 뒤에다 숨겨 놓을까요? 쟤네들 목적은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거라고요. 가장 이 제도의 가장 핵심 제도 핵심 내용이 가장 뒤에 숨어 있어요. 보시자고요. 120쪽 제일 아래 양괄호 4번 본문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표시요. 구역에서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 표시요.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표시요.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뒷문장 관계없고요. 단지에서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 용도 변경, 뭐 공작물은 거리도 아니니까 빼고요. 그러니까 단지에서 건축하려면 도면대로만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뒤에다 숨겨놓은 겁니다. 자, 이상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죠. 그래서 용용용, 입지가 있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기본 규제를 하고 세부적인 건 개인들이 그것만 어기지 않으면 되고 이 입지 두 가지는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먼저 뭐 여기까지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요거는 이제 뒤로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지우고요. 이제 다음에는 관계 없으니까 지우고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세요. 그러니까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땅에다 이름 붙이고 행위 제한을 하는 거죠. 입지구역, 최소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땅에 이름 붙이고 행위 제한을 하는데 그 도면까지를 내는 걸까지를 보셨고, 그 다음은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데 뭐 개발사업은 개발법,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그 큰 목차도 좀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토막토막을 우선 혀의 첫 순환에서는 토막토막 사항들에 대해서 혀에 익숙하게 하는 걸로 가시고 큰 틀은 그러니까 좀 용어들이 익숙해지시다면 그림을 같이 그려가도록 하시죠. 121쪽에 제1절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네모 1번 의. 그러니까 도시군 그러니까 뭐 여기는 먼저 설명드리고 가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지금 어떻게 학원까지 오셨어요? 몇몇 분들은 날씨도 추우니까 헬기 타고 이제 옥상으로 해서 내려오셨잖아요. 집에 헬기는 한 대씩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지간한 서민들은 이제 뭐 길 따라서 걸어 오시거나 차로 오시거나 버스로 오시거나 그랬습니다. 사람 사는데 길은 있어야 되죠. 길은 있어야 된다. 다 뻔히 아시는 건데 이제 우리는 지금 상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문 용어, 소련말을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용어들을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책에 표시하도록 하시죠. 기반시설,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도로, 그러니까 수도, 하수도 등등등 53가지. 그러니까 도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도로는 꼭 필요해요. 도로는 꼭 필요하죠. 도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로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는 그러니까 길을 통해서 왔잖아요. 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길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길로 세종은 끝이에요. 앞으로 필요하면 더 길을 만들 거예요. 거기다 또 길을 더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길을 더 만들 겁니다. 그러면 길을 만든다라고 정했겠죠. 정했으면 그러면 앞으로 여기다 길을 만든다 정해서 발표만 하면 밤에 우렁각시가 와서 만들어줘요? 아니죠. 그 길을 만드는 공사를 해야 되죠. 길을 만들겠다 결정을 했으면 길 만드는 공사를 해야 되고 공사 중인데 거기에 차를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길 공사가 끝나야 그 다음에 그 길을 우리가 이용하겠죠. 그런데 뭐 이건 이제 같이 이어지는 한 덩어리고요. 근데 우리가 이용하는데 뭐 신호등이 고장 났다거나 아니 길이 푹 패였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밤에 운전하고 가다가 푹 패는데 덜컹 하면서 차가 옆으로 튀어갈 수도 있잖아요. 길 문제가 안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관청에서 잘 관리를 해야죠. 지금 빨간색은 어려운가요? 빨간색은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뻔한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길은 필요하다. 도로는 필요하다. 그걸 노란색 뭐라고 하는 거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도로는 필요하다. 도로는 필요하다. 도로는 필요하다. 그러고만 있으면 도로가 만들어지냐고요. 그게 아니죠.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뭐 어디에 여기에 그러니까 또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무슨 동이요? 그러니까 네, 나성동이죠. 네. 그러니까 나성동 그러니까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뭐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라고 관청에서 뭔가 새로 더 길을 낼 거면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결정을 하는데 여기 지웠습니다만 이런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 무슨 절차를 거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결정됐으면 여기에 차가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이게 지금 A4 용지 한 장이라고요. A4 용지 한 장에다가요. 해놓을게요. 자, 꼬마 자동차 붕붕. 예. 그러니까 꼬마 자동차 붕붕은 되지만 여기에 A4 용지 한 장에 차가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도로를 내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 뭐가 끝나야 공사가 끝나야 차가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 절차를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시설을 아까 뭐로 얘기하냐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지금은 이제 신도시 지금 처음 아직 개발 과정이니까 결정된 것만 공사하는 것도 급하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새로 또 도로를 만들고 또 이제 정비도 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시설,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 도면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줄여서 부르자고요. 개그 콘서트 5글자, 2글자 줄여서 뭐요? 개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숨이 막힌다고요. 그래서 얘를 줄여서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지네들은 이렇게 줄여도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됐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건 20년짜리 큰 그림, 벤처바이오, 행정의 중심 그런 데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건 당연히 뭐니까요.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지네들이 볼 때는 당연히 도시군관리계획이지 그걸 갖고 도시군계획 줄였을 때 그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도시군관리계획이요 그거 물어볼 사람은 없다고 보는 거죠. 지네들도 알고 있고 이런 말을 얘기할 수준이 되시면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말을 얘기할 수준이 되시면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인지 도시군 관리계획인지 그건 다 아시는 거지 여기다가 도시군 관리자를 더 써놓을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꾸었어요? 삶았어요? 결정했어요? 결정한 거지 그것까지 여기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계획설 그러면 도시군계획으로 꾸었어? 삶았어? 그걸 물어볼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 뭐냐면 A4 용지에 노란선 2줄 이게 도시군계획시설이에요. 앞으로 여기다 이렇게 도로를 만들겠다. A4 용지에 노란선 2줄 그게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좀만 빼면은 그러니까 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공사가 끝나야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반시설 공사요, 도시군계획시설 공사요. 기반시설은 실체가 없는 거죠. 그냥 도로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나성동 100번지에 그러니까 A 도로가 있는 거고요. 또 어디 뭐 저쪽에 B 도로가 있고 C 도로가 있고 별별 도로가 다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공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공사를 좀 급이 있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뭐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도로교통법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관리는 쟤네들이 관리하는 거 좀 있는데 그건 뭐 우리 초점은 아닙니다. 뭐 이상들이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을 여기 위에 있는 기를 빼고 얘기하면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되는데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은 그러니까 그 8월 달까지 한 3번은 5번은 틀리셔야 돼요. 빨리빨리 틀리셔야 그 다음 알죠. 그냥 서로 소리 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고 틀려야 아이고 요걸 틀렸네 요걸 틀렸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그 책에 뭐 요약집이 또 나오기도 하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분들은 이제 그 오답 노트를 해서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해서 틀린 문제를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게 조금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그러니까 32문제 틀렸어요. 그러면 그걸 오답 노트를 하려면 그걸 다 그냥 복사를 해놓는 게 낫지. 그걸 언제 쓰고 있어요. 40문제 중에 32문제를 틀렸는데 야 나 20점 맞았어. 뭐 20점 더 자랑이라고요. 이제 막 그러시게 되는 겁니다. 오답 노트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틀리시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121쪽에 그 자리에다가 만약에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 틀렸으면 3월 28일 쓰시고, 다음에 4월 모의고사에서 또 틀리면 4월 25일 쓰시고, 5월 모의고사 틀리면 5월 29일 쓰시고, 그렇게 틀린 날짜를 쓰면 가장 편해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드시기 전에. 그러면 이제 스스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시잖아요. 지금 그 한 문장을 갖고 이제 어느 한 대목을 갖고 내가 3번 연장 틀렸습니다. 뭐 그래도 우연히 써가는 거죠. 뭐 6월 30일 또 쓰시고요. 뭐 7월 25일 또 쓰시는 거고요. 이 정도 오면은 이제 스스로 이제 좀 각성을 하시겠죠. 한 자리 갖고 5번 틀렸으면 자기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몇 번만 틀리시면 되고 꼭 틀리셔야 돼요. 문제를 계속 풀으셔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냥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공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두고두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말이에요. 다른 것들 그냥 외우면 돼요. 근데 얘도 길, 쟤도 길인데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틀린 거고, 또 달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추상적인 얘기인 거고, 이건 이제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진 겁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우리한테는 생소하죠. 생소한데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누가 알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요. 뭐 요즘은 잘 그런 책 많이 덜 팔립니다만 한 10년쯤 됐나요? 전국 모든 초등학생 집마다 논리야 반갑다, 논리야 고마워, 논리야 놀자, 논리 시리즈가 쫙 뭐 아무튼 모든 집마다 다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 글 쓴 친구가 또 이제 뭐 막걸 먹던 친구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구체화 추상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초등학교 6학년들은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시자고요. 어디 이제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식당에 가셨습니다. 식당에 가서 여기 점심 주세요. 3명이 오셨어요. 점심 주세요.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그냥 설명이니까 가면요. 점심 주세요. 그럼 이제 뭔가 식당 일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뭐 이제 저쪽 테이블 치우시다가 3분이요. 그러니까 뭐 드실래요? 3분이 점심 주세요. 점심 점심 중에 뭐 드실래요? 그러니까 저 메뉴판 우리 집 된장찌개 김치찌개 잘하거든요. 주문하세요. 청소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뭐 주문하실래요? 점심 주세요. 장난하지 마시고 빨리 주문하세요. 하고 왔어요. 뭐 드실래요? 점심 주세요. 뭐가 나와요? 행주가 날라오죠. 바쁜 사람 자꾸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점심 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김치찌개 2에 된장찌개 하나를 주세요. 그래야 주방에 주문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2번째 먹는 밥일 수도 있고 혼을 때 먹는 밥일 수도 있고 그것 갖고는 주방에 주문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맥주집 가면 아무거나 안주가 있긴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이거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도로는 필요하다. 다 알아요. 그럼 도로가 구체적 대상이 정해져 있냐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한번 떠올려 보시자고요. 도로 그러면 어떤 그림이 떠오를 거잖아요. 도로.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20분 도로 그림이 다 똑같을까요? 이 조그만 방에서 공부하면서 왜 그 그림도 다 달라요?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꼬불꼬불 가 있든 반듯이 있든 가로수가 멋지든 차 매연이 심하든 뭐 친척들과 갔든 그다음에 애기들과 같이 걸었든 그냥 그런 어떤 것이 도로인 거지 구체적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도로는 사람 사는데 필요하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디가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도로를 내야 사람들이 편하고 또 도로교통도 잘 되겠다.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서 요 노란선 2줄, 이 노란선 2줄 이름이 7글자 뭐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인 거죠. 저 절차를 거쳐서 노란선 2줄을 결정했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더 나오는,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반시설 사업이요. 도로 만드는 기반시설 사업은 필요하다. OX. 행주 날라온다고요.
기반시설은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기반시설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그냥 도로는 필요하다 그런 거지. 만약에 그러니까 기반시설 사업을 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뭐 일하실 분들 다 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트럭 세대에다가 그러니까 뭐 일하시는 영역회사 분들 해서요. 그러니까 다 모였습니다. 자 어디로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이제 7시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8시에 현장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도로공사하러 가야지. 어디로 가? 그러니까 어디로요? 도로공사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현장으로 갈 거냐고요? 도로 만들러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기반시설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이거는 그냥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반시설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걸 구분하시는 게 이 공법의 한 수준이 확 넘어서는 거예요. 한 수준이 넘어서는데 최소한 세 순환은 지나야 이게 좀 완전히 꿰지십니다.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다 꿰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가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책의 121조 그러니까 제1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의 네모 1번 의 그래서 끊어 표시하시죠. 그냥 밑줄만 끊자고요. 동그라미를 끊어도 되고요. 도시군 따로 표시요. 도시군 계획 따로 표시요. 계획 시설 따로 표시요. 시설 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관리 계획 표시요.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표시요.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이 노란선 두 줄이라고요. 노란선 두 줄이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1년에 500건 넘게 결정이 되겠죠. 근데 도로만이 아니라 어디 공원 만든다, 도서관 만든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모 2번 뭐 기반시설, 뭐 기반시설이란 다음 시설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그냥 거기다 53 쓰시고요. 국민 생활에 필요한 53가지 공적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중에 교통시설로 도로 등등등이 있습니다. 등등등이 있고 53가지가 있다 그러면 됐지. 뭐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문제 때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쪽 오셔서 122쪽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모 1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결정 양괄 1번 원칙 땡땡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그러니까 종류 명칭 위치 표시요.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표시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의 그러니까 종류, 명칭, 그러니까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초동네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민원도 크고 민원도 많고 사람들 불편하니까 도로 만들어야지. 이 절차를 거쳤다고요. 이 절차를 거치는데 2년 3년 이 절차 거치는데 5억 8억 들여서 결정하는 게 요 정도들을 결정하는 거죠. 종류 53가지 중에 도로입니다. 명칭 개나리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나성동 100번지 일대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규모 4차로로 해서 그러니까 뭐 5km 길이만큼 만듭니다. 라고 하는 걸 정하는데 도로라는 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개나리 도로인지 진달래 도로인지 그것 갖고 재산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고요. 그건 뭐 초점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규모도 중요하긴 하지만 규모는 위치 이 그림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곧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여기 도로 만들 땅 정해지면 도로 만들 땅으로 정해졌습니다. 99번째 할아버지 자기 땅 저만큼 도로로 잡혔는데 거기다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게 되는 거죠. 도로공사 할 땅이라고요.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디에서 초점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초점이죠. 어디다 만든다. 그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고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방과 2번 예외 나중에 보시고요. 다음 쪽에 그러니까 뭐 네모 2번 뭐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네모 3번 공동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잠깐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죄송합니다. 한 장 앞에 가시면 121쪽에 네모 2번 기반시설 53가지가 있죠. 53가지 표가 있는데 표의 셋째 줄 덩어리에 유통공급시설이라고 있죠. 유통 업무 설비
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열 공급 파이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쓰시고요. 표시요. 공동구 표시. 그러니까 공동구가 이 53가지 기반시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첫째 줄 처음 시작하는 도로, 철도 등등이 있죠. 그러면 도로에 대한 법만 8개가 있어요. 철도에 대한 법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공항, 항만공항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고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된 법들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긴 한데 거기다 담아놓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몇 쪽 안 돼요. 근데 한 3쪽 때문에 법을 따로 만드는 건 더 어수선하다고요. 그래서 공동구는 그냥 국토계획법에서 써놨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요. 다시 돌아오셔서 123조 네모 3번 공동구의 설치에다가 53분의 1 쓰시고요. 뜻은 뭐냐면 53가지 기반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에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양괄번 의 땡땡 그러니까 공동구란 그러니까 지하 매설물 괄호요. 전기파이프, 가스파이프, 수도파이프, 통신파이프, 하수도파이프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공동수용 표시요.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재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림 이제 한번 보시고 나면 끝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데 신도시 말고요. 어디죠? 구도심 보시자고요. 구도심 보면 양쪽에 이제 건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도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도로는 쭉 이어져 쭉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야 되나? 뭐 선형 시설이라고 하는데 도로는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게 반듯이 돼 있든 좀 꾸불꾸불하게 돼 있든 그러면 수도 파이프는 공원은 그냥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학교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수도는 한 자리만 갖고는 안 되죠. 수도 파이프가 쭉 이어져야죠. 하수도 파이프, 가스 파이프, 왠가 파이프들은 다 쭉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개인 땅 밑에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개인 땅인데 여기 이제 아직 빈 땅이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다 수도 파이프를 묻을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여기다 건축하려고 하는데 지하 5층까지 팔려고 한다고요. 지하 5층까지 팔려고 하는데 수도 파이프 있으면 야 이거 치워. 그러면 또 이걸 치워야 되잖아요. 뭐 어디다 또 치우고 일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파이프들은 주로 어디 밑에 들어가요? 도로 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그러니까 파이프들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쭉 흘러가니까 왠가 파이프들도 쭉 흘러가니까 도로 밑에 묻어놓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사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요. 그러니까 수도공사 한다고 찾기를 막아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아스팔트 걷어내죠. 땅 파고 들어가서 수도 파이프 교체하거나 아니면 보수하고 다시 흙 묻고 아스팔트 덮고 다시 차 가게 합니다. 그다음에요. 좀이라도 좀 지나면 모르겠어요. 또 일주일 지나서 이제 또 차 막혀 있어요. 뭐 한대요? 수도 가스 공사 한대요. 또 다 뜯었다 덮었다 해놓고요. 또 한 3일 지나서 뭐 한대요? 하수도 공사 한대요. 한 열흘 있다가 또 뭐 하고요? 인터넷 공사 하고요. 뜯었다 덮었다 이런 차라리 지퍼를 달아놓지.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은 이 도면이 여기에 무슨 파이프가 있는지 도면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도면이 최근 것만 있지 옛날 거는 도면이 없어요. 저 도로 밑에 무슨 파이프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옛날에는 도면은 있었죠. 근데 누가요? 쥐가 싹 갉아먹었어요. 시청 창구에 지하 창구에 있는데 쥐가 싹 오줌 싸고 갉아먹고 해갖고 도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스공사 들어가시는 분 가수가 야 살살 파. 이 근처 어디에 수도 파이프 있디야. 그러면 살살 야 그거 깊어갖고 언제 파냐. 빨리 좀 어떻게 팍 파봐봐. 팍 터지더니 막 수도 파이프 펑 터지고 뭐 겨울에 길 얼고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도로가 있으면 도로 이제 한쪽으로 해서요. 도로 한쪽으로 해서 큰 구조물을 만들어 놓자고요. 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근데 이게 실제로 커요. 그래서 여기다 왠가 파이프들을 싹 다 집어 넣어 놓으면 그럼 빈자리 있으면 어떤 파이프, 인터넷 파이프 처음 들어갈 때 지네들 정해진 곳으로 들어가서 여기다 집어 넣어서 끌고 나가면 되고, 또 하면 수도 파이프 교체할 일이거나 수리할 일이 있으면 들어가서 하면 되고 하는 거죠. 이런 왠가 파이프들을 다 묻어놓기 위한 이 구조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동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동구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러면 파이프 사업자들한테는 편한 거죠. 여기 A 동네요. 여기 사무실에서 불 켰습니다. 그러면 전기 파이프가 지나오고 있으니까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켜지는 거죠. B 동네요. B 동네 역시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건물에서요. 그러니까 불 켜면 전기불 들어오는 거죠. 근데 국민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기 있잖아요. 불 끄면 켜지고 다시 하면 될 텐데 지금 이 전기 파이프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들어오든 이렇게 들어오든 이 파이프가 그냥 아무튼 들어와서 불을 켜면 되는 거지, 전기를 쓰면 되는 거지, 이 파이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직접 관계는 없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는 큰 관계가 있어요? 이 파이프 사업자한테는 큰 관계가 있죠. 이게 있으면 파이프 사업자는 훨씬 편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디에 만약에 그러니까 광통신 인터넷 파이프를 새로 묻는다고 치면 차 막아놓고 관청 가서 허가 받고 아스팔트 뜯어내고 요 파이프 사이사이로 해서 여기다 인터넷 파이프를 묻어두고 다시 메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구는 결국 누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파이프 사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근데 구도심을 막아놓고 공동구를 설치할 그럴 공간은 없네요. 그러니까 교통이 싹 마비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동구는 그러니까 언제나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신도시 만들 때나 공동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공동구가 우리나라 신도시 그러면 이제 목동 신시가지, 상계동 신시가지가 있었지만 일기 신도시 그러면 뭐 그다음에 분당,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등을 얘기하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더 앞서서 그러니까 여의도 신도시 때 처음으로 공동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때나 공동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123쪽이요. 양괄 2번 공동구의 설치, 방괄 1번 의무적 설치.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 설치를 결정하여야 하나 다음 각구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다음 쪽 와서요. 규모의 괄호 포함해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 표시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표시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선 긋고요. 거기까지만 아시죠? 그러니까 첫째 줄에 개발 사업이고 넷째 줄 자리에 박스에 보면 그냥 박스 앞에다가 그냥 신도시 쓰시죠. 신도시 건설 때나 공동구를 설치할 수가 있다고요. 구도심 경우에는 차를 다 막아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24쪽에 제일 윗줄 얼마 초과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00만 제곱미터요. 만 제곱미터가 축구장 안 하고 축구장 200개. 그래서 그 위에다 뭐 쓰시고요? 여의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쓰시죠. 저희가 여의도예요. 여의도예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200만 초과요. 우리나라 일본 공동구가 여의도에 들어갔는데 200만 초과라고요. 의백만 초과가 아니고요. 여의도와 같은 신도시 건설, 신시가지 건설 때 200만 초과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방과로 2번. 다음 쪽 중에서 표시할 건 한두 개밖에 없고 그건 이제 나중 문제입니다. 뭐 공동구는 시험 나온 쪽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그래서 이쪽은 다 빼도 됩니다. 127쪽 끝까지 왔고요. 공동구에서 표시할 거 한 두세 가지밖에 없고요.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고 뭐 128쪽에 내무자본 광역시설 있는데 광역만 짚고 쉬도록 하죠. 광역 7번 보시죠. 광역 얼마나 넓어서 광역이에요? 둘 이상이 광역이었죠. 광역버스요. 둘 이상이면 광역입니다. 양괄호 1번 광역시설의 의 땡땡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한 시설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항, 철도 이런 거 어느 하나의 시, 군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광역시설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 갖고 시험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지금 뭐 이 시간의 초점은 아무튼 요거요.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혀에서 소리 내는 것 하나. 두 번째로 도시군계획시설 뭐라고요? 이 A4 용지에 노란선 두 줄이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요. A4 용지에 노란선 두 줄. 여기다 만들겠다 정한 게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그건 두고두고 계속 하도록 하시죠.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네, 뒷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